2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에서 이제 정책화되니까 마지막에 우리 플로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산 문제 관련해서 뭐 수원이나 서울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아니,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이고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한번 시도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시범적으로 몇 개만 뽑아서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아까 보전에서 공식적인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을 계획을 좀 참여했던 1년 동안 8개 팀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팀을 가만히 보니까 다는 8개도 가능합니다. 우리 말 만들기를 하면은 잘 된 얘기는 어떤 게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입니다. 길게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딱 봤을 때 1년을 딱 지금 봤을 때 한두 개 팀은 환상적인 팀을 만든 거예요. 환상적인 제가 이제 환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년에 일할 적기까지 완전히 만들어낸 겁니다. 계획까지 해서 그것도 의견도 충분히 들어오고 하면 돼. 근데 역시 했지만 불안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수원은 도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전을 했고 우리 플로에서 말씀하신 때 기간이 짧다, 1년이 짧다 그러면 길게 좀 더 좋은 방안을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항상 숙제를 내면 무리였거든요. 무리였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다 인정하지만 정책이죠. 예산이 잡히면 해내야 됩니다. 그럼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현재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평가는 내년 후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니까 얼마만큼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저는 수원을 계속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홍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수원에서 그 생태교통 관련해서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행운동에서 해가 박효공 감독이나 그런 쪽에서 했은 걸 알고 있는데 행운동 주민들한테 그 대상지역 주민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홍보가 들어갔던 거예요. 작년부터. 근데 금년에 잡힌다 하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미칠 노릇입니다. 1,500, 그 자동차 1,500대밖에 안 돼. 1,500대인데 그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죠. 공장님부터 해가 통장부터 해가 모든 홍보들 다 했는데도 막상 차를 빼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하는 분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왜 갑자기 차를 빼라냐. 미칠 노릇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고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수원의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딴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그 말만의 중국대 특구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도 하면서 전국 현장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분들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 네트워크 모임을 하실 겁니다. 하시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민이다. 현장에서는 국토부하고 안행부하고 둘이서 내려오면 우리 어떡하지? 미치겠어요. 여기는 분위기가 국토부 분위기잖아요. 현장에서는 저희 센터들은 주로 안행부 라인에 많이 써 있습니다. 라인이 그래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똑같아요. 국토부 돈이나 안행부 돈이나 뭐 주민자치과 돈이나 뭐 재생과 돈,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리고 문화돈도 있고요. 다 섞여가지고 그냥 다 먹이대가 내려와요. 그럼 누가 다 공무원이지. 다 공무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안행부도 법을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두 개 내리면 우리 어떡하지? 이미 우리는 센터는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만들어진다 해서 지방에는 이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부분도 마을만들기랑 같이 결합된 데도 많이 있고 그럼 뭐야? 세 개를 다 흩어야 돼? 아니 합쳐야 돼? 그것까지 합니다. 그것도 사람도 없어요. 일할 사람도. 센터는 만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누가 운영하지? 그럼 교수님들밖에 안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장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용역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자리를 하시겠구나. 이게 잘 될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왜 하냐, 마을 단위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민참여 도시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주민참여 도시계획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주민참여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거 수단이거든요. 이 도시계획, 마을계획, 주민참여 마을계획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 각자 행복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마을 아닙니까? 마을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마 저도 이제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인문학교 수학은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일 때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에 대한 막 그런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고 나서 뭘 만들었는데 돈 받았는데 이 시설을 누가 운영할 거야?
계획은 잘 세워놓고 치고 빠졌는데, 우리 보통 치고 빠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치고 빠졌는데 주민들끼리 싸우면, 아까 누구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혜주 토론하시고 주민끼리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시스템을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때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영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행부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어떤 그런 갈등을 관리하고 조직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민참여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도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그거는 도식적이에요. 공청회 몇 번 합니다. 설명회 몇 번 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느낌도 아실 겁니다. 느낌도 아실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마을계획에 웃으시면 안 되지만 분명히 들어가가지고 웃지 마시고요. 저는 부득이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계획 세우실 때 기존 틀에다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것이고 주민조직을 안정적으로 조직화시켜가지고 갈 거냐, 그까지도 계획에 들어가야지 완벽한 계획이 되고, 현장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안행부하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싸우죠? 싸우다 전 신경 안 쓰고 현장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여기 학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현장에서 도움되는 마을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가슴 속에 이렇게 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은. 예, 그 다음에 양재수. 네, 저는 또 이제 서울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또 수원의 여러 생생한 얘기, 또 청주의 얘기, 다른 지역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제가 오늘 발제한 거랑 좀 관련해서 좀 한 두세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정책에 대한, 아무래도 제가 정보원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진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지나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사실 지금 같은 마을 단위의 계획이나 사업 프로그램들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고, 제가 오늘 발제한 것도 벌써 1, 2년 전이 지나면은 올드 버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점들을 정책에 다시 반영해서 완료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외국 사례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2000년대인가요? 그때도 이제 나왔던 게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가꾸기가 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성미산 만들기, 마을 만들기 얘기가 지상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북촌 한옥마을은 한옥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고, 성미산 마을도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해가 다른 지역이나 이런 확산될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지방 도시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의 사례들, 물론 지금 현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발표회라든지 사례에 대한 소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시간 또는 속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어떤 굉장히 이 부분이 뜸이 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주민의 역량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계신 전문가나 대학 또는 자치구가 됐든 어떤 광역정부의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엔지니어링 여러 그런 관련된 제반 역할자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협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의 그 협치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빠른 어떤 성과보다는 그 자체의 어떤 역량과 토대가 자라나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의 속도와 이 뜸을 좀 기다리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제가 오늘 발제한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런 광역 정부하고 기초적 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권한과 역할에 대한 현재 규정이 있지만 어쨌든 생활과 밀착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께서. 네, 보통 이 시간쯤 되면은 앞에 앉은 숫자하고 방청 숫자가 좀 비슷해지는데 오늘은 거의 처음 시작할 때 90% 이상이 남아있는 걸 보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섹스피어가 한 얘기 중에 평생 학생으로 남아있어라, 배우기를 포기한 순간 폭삭 늙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폭삭 안 늙으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혜성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신 분인데 끝까지 앉아서 열심히 면담하는 거 보니까 회장님도 안 늙으려고 열심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우리 교수분야, 교수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를 좀 높이는데 자기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좀 주민 스스로가 어떤 역할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민 한 사람 개개인이 자기가 이들의 주역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의제들이 큰 시의 그런 의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주변의 문제, 동네 문제 이런 걸 다룰 때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에 1,300명을 이렇게 주민들이 모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개개인이 지역 발전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 참여 의식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뽑는 한 도시계획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다 그만두더라도 마을계획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에서 토론자나 발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복된 것은 좀 강조를 굉장히 붙여서 지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6가지 간략하게 앞으로 좀 함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이나 수원 또 제가 알기로 부산 이런 쪽은 그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청주는 오히려 주민들 작업을 하고 나서 행정 공무원들 기장을 설득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위상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정의 지원 없이는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도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행정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로 성공을 하지만 장이 바뀐다든가 담당 공무원 바뀌고 나면 다 열정으로 돌아갔던 거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위상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촌 지역의 마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지금 진안군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저게 충북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청풍농을 만들기 위해서 15개 농촌 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이것을 농민부나 안흥부에게가 맡겨줄 것이냐, 아니면 전국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번에 도시재생법의 우산 속에 어떻게 농촌까지 끌어모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을 계획을 그냥 마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끝나면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마을 계획을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또 시스템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각 소단위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답답하고 좋은 제안들을 어떻게 이게 도시 전체 차원으로 모아갈 거냐는 생활권 단위로 모으고 또 지역 단위, 또 대도시의 농구 단위, 또 도시 단위로 그걸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 내지는 또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마을 계획에 대한 여러 계획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이냐 그 실행 수단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나온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사후 관리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그럼 이 마을 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마을 계획으로 그게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시킬 것이냐. 지나치게 이걸 제도적으로 다루게 되면 경직돼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를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어떤 수준까지 제도화할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 나온 주민국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이제 과거의 개발연대에서 좀 새로운 흐름으로 바꿔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남아있고 아까 엔지니어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릴지 몰라도 지금 엔지니어 회사에 이런 과제를 줬을 때 이걸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 회사가 얼마나 되나 이거죠. 적어도 제가 경험한 대기업들, 큰 엔지니어 회사까지 포함해서 거의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또 교수 인력들, 운동가들, 또 지역 리더들을 양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주 큰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선도 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주셨지만은 이런 지금 농면방어 사업으로 상당 부분을 지금 따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부분으로 이 지역 농면방어 사업, 지금 인력 양성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비중을 두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다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앞으로 접근이 지역 여건에 맞춰서 국가 정책을 좀 차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특히 또 지역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축도시연구소 그리고 한국도시계획회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가져오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총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냥 강론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짚고 나가서 앞으로도 이 분야를 계속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이 뭐죠? 주 환경을 개선하는 건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마을 이사가 오면 이삿떡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앞집에 생일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꿈꾸면 그게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마을 만들기 환경 개선은 사실은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되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단위의 마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아까 마을 만들기 하는 주인공이 주민입니다. 사실 아까 발표하신 분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민을 우리가 육성하고 키우는 게 교육이나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경관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도시재생법이라든지 국도법이라든지 아까 건축법에서 경관협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칼도 있어야 되고 도마도 있어야 되고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만 고심했을 때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초기는 어차피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하든 주도하든 행정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2년. 그 자기가 또 있을 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마을이라고 하는 게 사람 하나 육성하는 게 1, 2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 아까 여러 번 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도 전문가가 없어요. 2년 단위로 1년 단위 다 발령 나버리면 가버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 소위. 전문가도 전문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행정이 지원을 하든 주도를 하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쉬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으면서 북촌 가꾸기 사업, 인사동 더시설계 사업, 노여거리 디자인 사업, 디자인 거리 몇 개도 사업해봤고요. 주민 참여형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제가 공무원이었으니까 1년, 길어야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주도한 사업치고 성공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속성을 띈 사업들은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에 당분간은 거부할 텐데 서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1분을 넘겼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저희가 올해 기획한 3번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3번의 토론 동안 마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향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연구나 정책 기도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 수능일입니다. 가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귀가하시는 길 조심히 귀가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포럼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